자, 녹화는 일단은 켜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에 조금 애매하죠. 막 비가 와 왔다가 아까 차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 막 타고 오는데 분명히 비가 안 왔거든? 근데 저 앞쪽에 바닥이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뭐지? 그러고 지나가는데 정말 딱 무슨 선 하나 있는 느낌이 그 선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갑자기. 그러다가 또 저 앞은 또 맑은 느낌이 들어. 딱 갔는데 진짜 선 하나 넘는 느낌에 선 하나 딱 넘어가니까 비가 안 와. 요즘 날씨가 그래요. 그죠? 이제 진짜 응. 뒤에 맑다가 응. 갑자기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과학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얘기해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오는 원인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비가 잘 안 오죠. 겨울철에 비가 안 오고, 눈이 좀 와요. 그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기단이 내려오면서 이제 서해안 통과하면서 이제 수증기 얻어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비가 좀 안 오는 편이고요. 봄과 가을에는 며칠에 한 번씩 비 오죠,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온대저기압 영향 받아서 그렇고, 여름에는 비가 오는 원인이 태풍 아니면은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하죠. 집중호우가 이제 좀 내려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과학책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써먹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나중에 어디다 써먹으니까 그걸 어디다 써먹는지 한번 좀 연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8주차고요. 자, 8주차는 넘겨보시면은 제목이 뭐냐? 전류, 전압, 저항이에요. 한거 봤어요? 전압, 전류, 저항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좀 약간 생소해서 어려웠다면 지금부터는요. 생소하다기보다도 약간 수식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계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페이지가 그림을 따다 보니까는 좀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이 페이지가 희한하게. 그래서 그 뒷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 뒷 페이지에 그 앞 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교재, 그거 가져가라고 교재. 교재 가져가시라고. 아니 두 개 다 가져가면 어떡해. 네 것만 가져가야지. 그 편하시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넣어놨어요. 저쪽에 편하게 앉아. 그림을 제가 하나 넣어놨으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뒷페이지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응? 응?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처음에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류, 전압, 저항.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전기의 3요소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전류는 우리가 이름 약자로 표시할 때 I라고 많이 표시할 거예요. 전류를. 전압은 V라고 많이 표시해요. 이름은 약자를. 그 다음에 저항은 R이라고 많이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요. 결론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V는 I 곱하기 R입니다. 이렇게.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한가요? 초등학교하고는 곱하기를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I 곱하기 R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익숙하겠죠? 이게 점으로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곱하기란 표시는 맞는데,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벡터 곱이냐, 스칼라 곱이냐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방향이 없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표시했죠. 그리고 중학교 와서부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둘은 엄연히 말하면 좀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기하 벡터를 배우지 않는 한은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쓰고요. 이게 조금 더 이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요거 많이 써요. 중학교에서는.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가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크기의 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신 분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옴이라는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V는 IR, 관계는 나중에 따져보고요. V가 뭐고, I가 뭐고, R이 뭔지를 알아야 각각의 관계도 한번 따져보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전류라고 돼 있죠. 전류. 이게 전기가 전자가 전기할 때 그 전자고요. 전하예요, 전하. 전하.
우리 앞에서 배운 그 전하. 전하에는 뭐가 있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자, 그런데 전하의 종류에는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 보통 우리가 플러스라고 표시하는 거,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나중에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둘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둘 다 움직이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는 인간이 찍기를 잘못했네. 꼭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걸 찍으면 꼭 틀려. 그치? 응, 인생이 그래. 그렇잖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1번 아니면 분명히 답이 2번 같아. 그래 1번 딱 하면 왜 답은 꼭 2번일까요? 그쵸? 그리고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 수학 시간에 계산 신나게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했어. 그래서 답이 딱 나왔어. 그래서 보기에서 고르려고 딱 봤는데 없어. 와, 제일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써. 6번. 여기다 6번 해놓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왜 그랬어? 그러면은 선생님 전 제 자신을 믿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절 치시려면 치십시오. 라고. 그럼 한 대 맞고 나면 정신 차리겠죠? 좋아요. 자, 벌점 요즘엔 안 때리죠? 벌점 주죠? 저는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는 저희 이제 아직 체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손바닥 대. 손바닥 때려요. 처음에 1학년 때는 안 맞아봤는데 2학년 때 단체로 한번 손바닥 맞았거든요. 되게 아파. 깜짝 놀랐어. 손에 불 나는 줄 알았어. 우와, 이렇게 아파? 그리고 이제 충격받았어. 문화적 충격. 그리고 중학교 딱 1학년 들어왔어. 중학교 때 딱 들어왔는데 와, 선생님이 몽둥이가 없어. 되게 좋은 학교다. 그러고 있었어요. 수학쌤이 여자쌤인데 애가 뭘 못 풀었어. 저 충격받았잖아. 첫날부터. 일로 와. 그러시면 여자쌤인데 되게 점잖게 생기신 분. 일로 와. 그러더니 그거 못 풀어? 그러더니 뺨을 이렇게 딱 잡아 한쪽을. 움직이지 마. 그러더니 이쪽으로 툭 때리는 거. 아니 세게 때리는 건 아닌데 되게 놀랬어. 와, 그러다가 어떤 남자 선생님이 어떤 애를 때리는데 정말 세게 때려. 그거는 이렇게 때리는데 이야, 저러다 애 잡겠지 싶었어요. 근데 진짜 체벌은 없어진 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때렸더니 또 말을 안 들어 이것들이. 그치? 까짓거 벌점 맞지 뭐. 그렇잖아 니들. 야, 근데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요 이 양의 플러스 전하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가 움직이더라? 이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죠? 전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기가 흘러갈 때는 누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죠? 플러스 양의 전하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죠?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더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찍기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 미안.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인대.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 전자. 자, 그러면 전기가 흐르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전기는 자, 거기 보시면은 전류 전하의 흐름이라고 돼 있죠? 전류 전하의 흐름. 전류 전하라는 게 흐름이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다? 전자다. 자, 그 다음에 단위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전류의 방향.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건전지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전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전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선으로 연결하고 여기다 꼬마 전구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어떻게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여기 플러스 극이죠? 여기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누구 기점으로 했죠? 처음에 양의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해서 저렇게 간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더라? 전자더라. 그럼 어떻게 해? 전자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플러스의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전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극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와서 저걸 방향을 바꿀 거냐? 그럼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전류는 지금도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 방향이에요. 플러스 시점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어떻게 얘기해요? 미안, 전자는 그 반대로 가. 그러면 끝이에요. 아셨죠? 자,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르는 게 태양이 아니야. 원래는 태양의 이름은 달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달의 이름은 태양이야, 원래가.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태양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달을 달이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와서 바꿔 불러? 그럼 헷갈리잖아요. 응, 아니야. 그냥 원래는 과거에 그랬대. 하지만 그냥 우리 원래대로 하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전선이 있으면 전선 안에 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구리 원자들은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진동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만 해요. 그러다가 한쪽을 플러스극, 한쪽을 마이너스극으로 건전지에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흘렀을 때 우리는 전선에 뭐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전하의 움직임을 뭐라고 부르자? 전류라고 부르자. 그런데 전하는 처음에 플러스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 이때 단위는 뭐라고 쓰자?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자 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알고 보니까 실제로 누가 움직이더라? 마이너스 가는 전자가 어디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냥 알고만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전압.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전하가 가야 되죠. 전하야 가. 그럼 얘가 그냥 가요? 안 가죠. 얘가 누군가를 밀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려면 전하가 움직이려면 이 전하가 움직일 수 있게 뭔가가 힘을 줘서 밀어줘야 되죠.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주는 걸 뭐라 그러자?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자. 전압. 그러면 전선에는 전하들이 있죠. 전선에는. 그 전선에 있는 전하들, 즉 전자가 움직이려면 뭔가가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고 이 힘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은요. 이름의 약자도 V라고 쓰고요. 이름의 약자도 V라고 쓰는데 단위도 V라고 써요. 그리고 뭐라고 읽느냐? 볼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콘센트, 여러분들 콘센트 해보시면은 몇 볼트 보통 쓰죠? 우리나라는 200볼트 정도 쓰죠. 220볼트라고 얘기도 하고 200볼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200볼트가 뭘 뜻하는 거예요? 아, 전하를 밀어주는 힘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00볼트보다는 2000볼트가 밀어주는 힘이 겁나 세겠네요. 그렇죠? 딱 와닿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밀어주는 힘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세요. 이 전압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V라고 쓰고 단위는 뭐라고 읽는다? 볼트라고 읽습니다. 뭐 나사 박을 때 쓰는 그 볼트 말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많이 힘든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시원하니까 이제 좀 졸리죠? 이제 또 갑자기 또. 괜찮아? 여러분들 좀 피곤해요. 날씨가 또 요즘에 날씨가 딱 밖에서 축축한 데 있다가 안에 딱 에어컨 틀어놓는데 뽀송뽀송한 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렇게 딱 땀이 식으면서 이렇게 뭔가 나른해지고요. 거기다가 또 제가 목소리 톤이 약간 이렇게 딱 잠자기 좋아. 그쵸? 그래갖고 한 번씩 소리도 좀 질러주고 원장님처럼 막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돼. 그쵸? 원장님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잘까봐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42번입니다. 막 그러시면 이렇게 수업하시잖아요. 그쵸?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하나? 세빈아, 차! 막 그러시면서 막 그렇게 하시죠. 비슷했어요? 안 비슷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성대묘사는 잘 못하는데 원장님 성대묘사는 가끔 그거 쫓아오고요. 부원장님 거는 제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 어디가?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많이 연습했어요. 근 6년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특색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은 별로 특색이 없대. 말 톤에도 그다지 특색이 없고 그게 별로 없대. 제가 뭐 특별하게 하는 게 단어 반복하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게 특별한 거. 아, 그렇지. 그래. 아, 특별한 게 있다면 잘생김? 아,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전기가 흘러간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선에 콘센트 꽂아서 전기가 흘러간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전기 조심해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눈에 전기가 흘러가는 게 보이면 그걸 만질까? 안 만질 거 아니야. 근데 가끔 보면 감전사고 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저 바보, 저거 왜 잡어? 그럴 것 같지? 근데 여러분들도 감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몇 번 감전 당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장비를 뭘 고쳐야 되는데 후배한테 야, 차단기 내려라 그랬는데 차단기 내렸대. 차단기 내렸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확실해? 그랬더니 네. 나 이거 만진다. 나 이거 만지다가 가면 네 책임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딱 했는데 우와, 갑자기 뭐 뻥 하면서 눈앞에서 뭐가 불꽃이 튀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이게 탕 튕겨나가는데요. 진짜 내가 조금만 고개가 여기 있어서 제대로 맞았을 거야 아마. 딱 튕겨나가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자르던 게 녹았어 거기가. 되게 위험해요 전기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전기를 내렸어. 뭐였냐면 그때는 우리 왜 여름에 보면 버그킬러라 그래갖고 지지직거리는 거 있죠. 벌레 잡는 거. 그게 고장났어.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고 고쳐야지 그러고 뺐는데 콘센트 이제 뺐어. 딱 뺐는데 거의 콘덴서라는 게 붙어 있더라고.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아이씨 이거 잘못하면 만지면 아프겠는데 그 생각이 들긴 들었어. 근데 생각은 잠깐, 행동은 먼저 갔죠. 손이 먼저가 나갔어요. 콘센트는 뺐어요. 근데 거기에 콘덴서가 붙어 있으면 건전지 같은 게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손으로 딱 잡았거든요. 갑자기 윽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게 정남이 높으면 튕기는데 이건 안 튕겨요. 잡으면 이게 안 놓쳐요.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근육이 윽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진짜 뭐 망치로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이러지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전기에 따라서요 튕겨나가는 전기가 있고요. 사람 튕겨낼 때가 있고요. 잡고 있을 때 근육이 수축하죠. 그럼 사람이 손을 못 놔요, 이거를. 그래서 잡고서 자기도 놓고 싶은데 못 놓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돼? 콘덴서에 있는 전기 다 빠질 때까지 먹었지, 몸으로.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거. 다행히 콘덴서가 생각보다 좀 용량이 작아서 문제지. 조금만 컸으면은 골로 갈 뻔했어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상상해봐. 전기가 말이야 흘러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요 전기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다 비유해줘요. 자, 물 아침에 여러분들이 씻을 때 저기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죠, 그렇죠? 샤워도 하고 뭐 씻는 자신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아침에 머리도 좀 감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발도 좀 닦고, 잘 때 좀 발 좀 닦고 자요. 이제 좀 닦고. 자,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거에다 비유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수도관이 있어요. 수도관. 자, 수도관에 물 입자들이 가겠죠? 한 방향으로. 자, 저 수도관은 뭐에다 비유하면 좋을까요? 전선에다 비유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 수도관에 지나가는 물 입자를, 자, 우리 여기서 정리 좀 합시다. 실질적으로 전기에서 지나가는 건 마이너스라는 전자죠. 그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고전 모델로 그냥 플러스 전하가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전자는 플러스 전하 가는 게 아니라 실제는 전자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비유해 볼게요. 자, 이게 수도관이면 밑에는 뭐가 되는 거죠? 전기로 따지면 전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 입자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플러스 전하가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는 반대로 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요. 물이 가려면은 물을 높은 데다가 올려줘야 되죠. 높은 데다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자 다시 거기 보시면은 그림을 못 그려 내가. 자 여기 있던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줬어요. 높이 올려줬어요. 누가 올려줘야 되죠? 펌프라는 게 올려주겠죠. 그쵸? 물 펌프예요. 아셨죠? DDR 할 때 그 펌프 말고 알죠? 니는 펌프 모르나? DDR 몰라요? 이거 몰라요? 그거. DDR은 이렇게 네 개가 버튼이 있으면은 펌프인가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DDR인가가 우리나라 거고 펌프가 일본 건가? 아마 그럴 거 아마. 반대인가? 안 해봤어요 저는. 구경만 해봤어요 예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예전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 저런 거라고 저래.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러죠 막. 그래서 막 손도 막 찍고 막 그러는데 굳이 왜 저걸 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러면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펌프는 높은 데로 올라왔죠? 그럼 높은 데로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럼 펌프가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전기에서는. 뭔가 밀어줘야 되죠. 높은 데까지 밀어 올려줘야 되네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전지예요. 전지. 여러분들은 건전지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그 전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밸브. 물이 흐르지 말자 할 때 밸브는 그럼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죠? 스위치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물의 높이차. 자, 물을 내가 이만큼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물이 흐를 때 하고요. 이만큼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렸어요. 펌프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어디가 더 잘 흘러갈까요? 더 높은 곳에서가 잘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던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펌프 역할을 해주는 건 전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높아진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는 이 높아진 물이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릅시다. 그럼 전압이 높다? 그럼 물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훨씬 더 잘 흘러가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물레방아라고 나오는데 물레방아가 아니다. 물의 흐름을 전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레방아인데 뭐 뭔가 돌렸죠. 여기서 뭐 전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뭐 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게임기 요즘 뭐 닌텐도? 뭐 그런 거 해도 되겠죠. 그쵸? 닌텐도 좀 해요? 닌텐도 안 해요? 닌텐도 좀 해요? 뭐예요? 게임? 젤다의 전설이요? 그럼 뭐야? 저희 딸은 동물의 숲 하던데. 동물의 숲 말고 무슨 두더지 같은 것도 키우던데 보니까. 뭐지? 그 이름은? 몰라요. 그 다음에 가끔 운동하시고. 그거 있잖아. 그 링 하고 왕 하는 거. 응. 야, 그거 솔직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난 그게 제일 재밌더라. 저기 슈퍼마리오 나와갖고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 그 막 치기하고 그런 거 그거 재밌더라. 그거 재밌더라. 자, 그 다음에 수도관은 전선, 도선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전류계와 전압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흘러요? 할 때. 그럼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재보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여기 전압이 얼마나 높아요? 라고 했을 때 전압을 재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전류계와 전압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전류계는 뭘 측정해 주는 거죠? 전류를 측정해 주는 거고요. 전압계는 뭘 측정해 주는 거죠? 전압을 측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거기 보면 전압계하고 전류계를 어떻게 측정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살짝 좀 멈춰 놓을게요. 지금 하지 마세요.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전압, 전류, 저항을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전압계 사용법은 좀 나중에. 자, 그런데 전압계에 표시된 거는 전압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전류계에 표시되는 거는 전류를 표시해 준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8주차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8주차 2페이지. 거기서 우리 하나만 하고 갑시다. 8주차 2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 거기 보시면 그림 가는 물의 흐름을, 자, 그림 나는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선 좀 연결해 볼까요? 자,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선 긋기, 펜. 알았어. 너 내 펜이구나.
말을 하지. 어떻게 사인 해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뭐 필요해? 다 있어요? 부자네? 잠시만요. 중간에 수업 중인데? 어? 어? 괜찮아요. 뭐 새삼스럽게 늦을 건 예상했어요. 조심해서 와.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 좀 참기면 되지 뭐, 그치? 한 5분 늦으면 5분 참지 뭐. 가시고 5분 참으면 되지 뭐, 그치? 나는 어? 나는 앉아. 한 번에 가야 돼. 완샷으로 가야 돼. 다른 세상을 구경하게 되겠네요. 자, 3번 볼까요? 자, 1번. 펌프. 자, 펌프는 뭐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지에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지. 참고로 정육점 가서 전지 주세요. 그럼 앞다리살 줘요. 후지 주세요. 그럼 뒷다리살이에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뭐에다 비유할까요? 전류에다 비유하면 되겠죠? 인정? 전류에다가 비유하면 되겠죠? 흐르는 물이 전화가 지나가는 거니까 전류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2번은 어디다가 디귿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물레방아. 자, 물레방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뭔가 흐름을 쓰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용하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뭐에다 비유해놨죠? 전구에다 비유해놨죠. 자, 그다음에 물의 높이차. 힘들어. 이게 숨 쉴 때마다 말하고서 이게 숨을 한번 훅 들여 마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스크가 자꾸 입에 푹 붙어. 자꾸 힘들어 죽겠어, 내가. 응? 안에다 끼는 거 그거 있어서 한번 껴봤는데요. 그거 꼈더니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게 딱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입이 어딘가 이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 되게 답답해. 또 은근히 답답해 그게. 그리고 또 코가요. 제가 코가 높은 편은 아닌데 낮지는 않거든요. 또 그래갖고 이 코가 눌려요. 자꾸 코가 눌리고요. 제가 코 평수가 좀 넓은 편인데 자꾸 이렇게 찔러요. 얘가. 자꾸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의 높이차는 뭐에다 비유할까요? 물의 높이차는 전압에다 비유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 전압이 뭐예요? 전하가 흐를 수 있게끔 밀어주는 정도, 물에 비유하면 높이차에 대해 해당해. 전류가 뭐예요? 물에 비유하면 수도관을 지나가는 물이 지나가는 거. 그건 도선에서 전하가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전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 양의 전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는 반대로 가. 그러면 뭐 압력 같은 맞아요. 여러분들 힘하고 압력하고가 조금 이게 사촌지간인데요. 어떤 걸 밀잖아요. 그럼 힘이죠. 그거를 힘이 작용한 면적으로 나눠 놓으면 그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도관의 사이즈가 똑같다면 전압을 미는 힘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미는 압력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 단어를 쓰긴 좀 애매해서 원래는 압력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3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 높아요. 전압이 커요. 전압이 커요. 그러면 물높이가 더 높은 거죠. 더 높은 데서 물을 딱 놓으면은 더 잘 흘러가겠죠? 그러면 전압이 높으면 비례하겠네요. 뭐에? 전류에도 비례하겠죠. 전압이 높으면 전류도 높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럼 전압도 높았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조건이 없다면. 자, 그런데 수도관에 물이 지나갈 때 잘 가면 좋은데 수도관 벽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못 가게 자꾸 막겠죠. 이게 못 가게 막는 성분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여러분들 아침마다 느껴지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목에 저항이 센지, 그쵸? 안 일어나죠, 몸이. 안 일어나지죠, 그치? 그리고 아침에 5분만, 아침에 5분만은 황금이에요, 그쵸? 아침에 10분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침에 10분 더 잘 수 있다면 저녁에 1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아침에 1시간을 더 재워준다면 와, 그날 뭐든 뭐랄까 시키는 거 다 할 자신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응. 근데 희한한 건 그러면 또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맨날 아씨 오늘 일찍 갈 거야 씨 그러면서 나가죠. 근데 왜 밤만 되면 또 잠이 안 와요, 그쵸? 응. 그래서 밤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탁 같은 거 피면은 이렇게 핸드폰 하면 오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쵸? 반만 되면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제일 신기한 건 주말 밤에 잘라고 이제 내일 아침 월요일이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근데 딱 생각나. 아 맞다 숙제 있었다. 응.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는 여기 또 테레빌트가 무심결에 테레빌트인데 여기 재밌는 게 많이 해.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일요일 날 저녁에 하는 테레비전 다 재밌어. 그런데 한 저녁 6시쯤 되면 이제 마음이 씁쓸하죠. 아씨 내일 나가야 되는구나. 그쵸? 그게 원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저항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으로 전하를 밀어요. 그래서 전하가 흘러가는 전류가 생기죠. 자, 그럼 전선에는 한번 전선을 생각해 볼게요. 도선이에요. 자, 도선에는 자, 구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구리 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리 원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전자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죠. 자, 근데 여기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걸어줬어요. 전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전하들이 한 방향으로 흐름이 생기겠네요.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가요. 르르랄라라 뒤에서 미니까 가요. 그런데 앞에 구리 원자랑 띵 하고 부딪혀요. 이런 이씨 하고 잠깐 멈춰야 되겠죠? 그럼 또 미니까 또 가요. 또 가다가 띵 하고 부딪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하가 가는데 전자죠. 전자가 가는데 뭐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가 생기는데 얘네들이 자꾸 가다 보면 부딪혀요. 부딪히면 못 가죠. 부딪혀서 잠깐 멈췄다 또 가고 잠깐 멈췄다 또 가고 잠깐 멈췄다 또 가고 이런 식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 그러면 저항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전압에 의해서 가고 싶은데 저런 원자나 이런 애들한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게 하는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는데 그걸 뭐라 그러자? 저항이라고 하죠. 자, 그럼 볼게요. 저항 거기 써 있죠.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저항은요. 이름은 뭘로 쓰냐? 이름은 R이라고 써요. 이름의 약자예요, R은. 단위는 뭐라고 쓰느냐? 단위는요. 자, 조심해요. 이렇게 써요. 버섯 모양으로. 이걸 옴이라고 읽어요. 아니. 전구? 근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죠. 그래서 약칭에서 많이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를 옴이라고 읽어요. 왜? 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옴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단위 써있잖아. 옴이라고 거기. 거짓말 아니라니까. 옴이야, 옴. 그럼 재수 옴부터 할 때 그 옴이 아니고요. 맞죠? 재수 옴부터 할 때 하는 그 옴은요. 옴 진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옴은 뭐야? 자, 읽어볼게요.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이다. 뭐라는 거예요? 모르겠죠. 확 안 와닿죠. 갑자기 확 하기 싫죠. 원래 공부는 그래요. 말로 할 때 재밌다가요. 수식이 나오면 하기 싫어요. 가급적 수식은 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 뭐라고 되어 있죠?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거여도요. 전자가 가는데 원자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전선이 있을 수 있고요. 도선이 있을 수 있고요. 덜 부딪히는 도선이 있겠죠. 그러면 저항이 더 크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항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항. 그럼 저항은 어떤 크기의 관계가 있나? 저항. 자 저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예요. 복도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복도인데 이쪽 복도 끝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자, 화장실은 이 끝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전명의 위기가 왔어요. 갑자기 급하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셨어요. 얘는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급박한 아주 그 순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경험해봤다는 그 죽음의 고비예요. 자, 그런데 화장실로 가야 돼요. 자, 얘는 여기서부터 화장실까지 쭉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얘가 전자예요, 지금. 자,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니까 복도에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부딪히면 죽을 것 같아. 지금 잘못하면 힘 조절 잘못하면 죽기 큰일 나. 이제 인생에서 큰일 나. 이제 큰 오점을 남길 것 같아, 지금. 잘못하면은 3년 내내 별명 붙을 것 같아, 지금. 잘못하면은. 가요. 가는데 친구랑 부딪힐 것 같아요. 역시 가다 멈칫하고 또 가죠. 가다 또 멈칫하고 가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그럼 내가 느끼는 저항은 클까요? 작을까요? 점점 커지겠죠. 아, 맞아요. 저항은요, 이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져요. 자, 그리고 또, 자, 복도가 넓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복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느끼는 저항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단면적. 자, 그래서 저항은요.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져요. 길이가 1m보다는 2m가 저항이 몇 배 더 크고 2배 더 커요. 2m보다는 3m가 1m보다는 1m에서 3m로 늘어나면 저항은 3배 더 커져요. 그래서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 저항은 전선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전기 실험할 때 건전지에다 연결하는 그 전선 얇죠?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겨울에 그 전기 히터나 이런 데 쓰는 전선 보시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건 왜 그래요? 전기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저항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항이 작게 하려고 전선의 두께가 더 굵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항은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전선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저항의 길이와 전선의 두께와 그때 저항과의 관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간단하죠? 거기 예시 볼게요. 어떤 물질이 길이가 길어진다. 1m짜리가 2m가 됐어요. 저항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림 보시면은 길이는 1m로 똑같은데 단면적이 1제곱미터에서 아니구나, 밀리미터구나. 1제곱밀리미터에서 2제곱밀리미터가 됐어요. 그러면은 단면적이 더 굵어졌으니까 저항은 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급한 그날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제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 나 그 소리 자주 하는데 선생님 만약인데요 수능 날 제가 만약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거예요. 화장실 가야지. 근데 참고로 너 화장실 가면은 그거 마치고 나가야 된다. 시간 더 안 준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더 안 주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치겠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뭔데요? 그냥 싸. 그냥 싸고 시험 봐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 잘 생각해봐. 그 자리에서 싸고 시험 봐서 하나라도 더 맞춰서 대학 합격하는 게 낫겠냐? 화장실 가느라고 시험 못 봐서 대학 못 가는 게 낫겠냐? 저 진짜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싸는 게 낫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갖고 내가 너라면 난 진짜 속옷하고 바지 하나 더 준비해서 간다, 난 그냥. 그리고 설마 뉴스에도 날 수 있지. 그래, 넌 전국을 상대로 웅따매기가 되는 거야. 하지만 어차피 이슈가 되겠지.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잊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왜? 그리고 그게 좋은 점도 있어. 그랬더니 뭐가 좋아요? 그러더니 너 생각해봐. 네 주위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 왜요? 걔네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괜찮아. 그냥 그랬지.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갔어요. 다행히 괜찮았대요. 자, 그 다음에 자, 오음의 법칙. 자, 그러면 오음의 법칙. 자, 저항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분명히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도 커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항, 이 관계식이 떨어져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전압이 높아요. 같은 전압인데 만약에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또 저항이 작으면 같은 전압에 대해서 전류는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는 이렇게 써줘요. 좀 있어 보이게 쓰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V는 I 곱하기 R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식이에요. 선생님, 별거 없는데요? 알파벳 3개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 알파벳 3개, V는 IR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이공계로 진출하시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이공계에 관련된 직종을 가지시면 평생을 따라다니게 돼요. V는 IR이. 그리고 최소한 V는 IR 정도는 알아야지 전기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갖고 저처럼 이제 애가 있어요. 예한이가 아빠,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가 뭐야? 그건 V는 IR이고 그건 오메 법칙이라는 거야.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왜? V는 전압이고요. I는 전류고요. R은 저항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됐죠? 뭐 기억 못하면 다시 또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예요. 다시 전압의 단위는 뭐 쓴다고요? V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볼트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I는 전류죠.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면 돼요? 암페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저항의 단위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고요. 뭐라고 읽으면 돼요? 옴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압과 저항과 전류와의 관계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오신 것처럼 제가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X축이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이 전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같이 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기울기. 여러분들 아직 초등학생이시니까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래프만 잠깐 보세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 내리죠? 혹시 중학생들은 기울기 배웠죠? 아직 초등학생들 기울기 안 배웠죠? 아, 알아요? 알아요? 기울기 알아요? 너는 아니? 아직 모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쵸? 니네 선행 많이 했구나. 자, 그러면은요, 기울기는요, 얘가 얼마나 기울기냐. 이거 기울기가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가 작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나타내는 게 기울기죠. 그럼 여기서는 X가 누구죠? 전압분의. 그 다음에 Y가 누구죠? 전류예요. 자, 이게 누구냐? 여기서 보내보세요, 얘를. 이렇게 보낼게요. 그러면 I분의 V는 R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류 전압이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면 돼요? 저항분의 1 이런 식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래프 외우면 잊어먹어요. 저도 안 외워요. 그래서 그래프는요, X축, Y축 이름만 잘 확인하시고요. 그때 기울기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은 어떻죠? 얘가 일정할 때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하나만 그릴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놓치는 거. 그래프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반비례 그래프는 요게 반비례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직선으로 밑으로 내리는 거는 비례 그래프예요. 많이들 틀려요. 자, 그 다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계산 한번 해보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자, 저항의 연결은 오늘 못해요. 저항의 연결은 못하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요. 오늘 한 거를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문제 좀 같이 풀게요. 같이 풀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요. 5페이지 저항의 연결 거기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자, 가로치고요. 밑에다가 다음과 같이 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 라고.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거기는 안 풀어도 돼 라는 걸 뜻하는 겠죠. 숙제 줄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이 있어요.
거기 4페이지라고 돼 있는 데 있죠. 4페이지라고 돼 있는 데까지는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아니죠. 그 얘기 해야죠, 이제. 아하. 아주 좋다 말았네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진도다 못 나가서 오늘은 수업이 숙제가 없네요. 이런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골라서 줄게요.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 7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7페이지로 가셔서 표시하는 것만 풀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X, 6번에 X 안 풀어도 돼요. 좋죠? 다음 페이지. 좋아요? 좋았어요. 고마워요. 그럼 다시 또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요. 아니야. 뻥이야. 자, 7번. 7번도 X. 자, 그 다음에 7번은 X고요. 자, 8번 푸시고요. 8번, 9번, 10번, 11번까지는 풀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부터는요. 이건 인생이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겠죠. 그쵸? 그리고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할게요. 자, 그래서 숙제 좀 정리해 볼게요. 숙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딱 넘겼을 때 2페이지 문제 푸는 거고요. 2페이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4페이지에 있는 거 문제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있는 거는 표시한 것만 문제 푸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시작하면은 저랑 일단 질문부터 먼저 받고 별 이상이 없으면 이 정항의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다음 시간에 하냐면요. 이 정항의 연결이 안타깝게도 중학교 때 배우군요. 고등학교 때 공식적으로는 안 배워요. 그런데 수능 문제에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선생님, 왜 이거 고등 물리에서 안 나오는데 이거 저희가 왜 해요?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 더하기 빼기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요. 근데 너 고등과정에서 더하기 빼기 나와 안 나와? 아니,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죠? 그거 봐.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건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기울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저항의 연결이 고등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워들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응? 응? 그럼 안 되죠. 원래 고등과정은 중등과정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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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알아서 해봐. 어떻게 될지. 근데 이번 생은 그럼 망했어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항의 연결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부탁이 있어요. 다음 시간 걸 하려면은 오늘까지 했던 게 여러분들 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잘못하면 꼬여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꼭 복습해 주시고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문제 좀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약 못 풀겠는 건 표시해서 저한테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상 없으면 우리 이동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교재 챙겨와요.